전국 코코, 전국을 진단해드린 맹군TV의 코너 속의 코너 전국 코코. 네. 코코. 오늘은 조선업 대표 도시 거제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제가 대장아파트, 과거의 대장아파트 기준으로 봤을 때 3억 6천이란 말이죠. 예. 3억 6천. 그러면 잡아요. 진주의 평거동의 과거 대장암. 네. 이런 친구가 쭉 가서 보면 요 시기가 꽤 길었잖아요. 네. 그리고 하락한 기간도 있었고. 네. 근데 이때 시점의 가격이 3억 8천. 3억 5천, 8천, 맥스가 3억 8천이고 좀 빠졌을 때는 뭐 3억 5천도 있고 뭐 3억 3천도 있고 뭐 그랬거든요. 네. 그럼 이게 그냥 3억 6천이라고 봐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친구의 움직임이나 아까 그 거제 자이 움직임이나 사실 비슷하게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점이 거제 지금 현재 시점이라고 볼 수 있죠. 진주의 19년도. 거제는 지금 어느 시점이냐면 빠졌다가 요때지. 그렇죠. 딱. 그 시점인 거죠. 네. 그게 사실 정답이긴 하죠. 근데 여기도 이제 살짝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간 게 혁신도시가 입주가 계속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거 마무리될 때까지 시세가 계속 출렁출렁거렸던 거거든요. 그렇죠. 또 혁신도시 말고도 또 진주역에도 입주 물량이 좀 있다 보니까. 거기도 있죠. 네, 그 그렇죠. 여파도 좀 가자동.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확신감이 없는 거죠. 네. 근데 입주 물량은 모르겠고 시세가 바로 그냥 6억까지 치고 가버리니까 네. 게임 끝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가 마치 진주 혁신도시의 대장처럼 시세를 리딩해 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리고 진주 같은 경우는 혁신도시에도 신축이 있고 밑에 아래쪽에 이제 가자 역세권 개발하는 쪽도 신축이 있고 네. 하다 보니까 수요가 분산되는데 네. 거제는 그런 수요가 분산될 여지가 1도 없어요. 확실히 쏠림 현상이 심한 곳이라는 얘기죠. 예, 요거 말고는 없는 거죠. 그래서 포항 같은 경우는 이제 포항 자이 역할을 해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항 자이도 초등학교가 조금 큰 길 한번 건너와야 되거든요. 맞아요. 좀 불편해요. 근데 이 친구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 큰 문제가 안 된다. 네. 택지지구의 아파트 괜찮고. 네. 그래서 가격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친구가 현재 5억이잖아요. 네. 근데 대박 노블랜드 더 캐슬 정도 봤을 때 현재 네. 매물이 지금 6억에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실거래도 5억 8천까지 찍었단 말이죠. 네. 저는 그 정도 시세는 돼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일자리만 놓고 봤을 때 사실 진주보다 거제가 좀 더 탄탄하고 네. 사실 그렇죠. 그렇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 좀 부경을 좀 누리기 힘들지만 객관적으로 그냥 가격만 놓고 봤을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요 대장 아파트가 현재 5억인데 이미 1억 차이 나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좀 오래된 친구랑 비교했을 때 얘가 3억 6천인데 지금 아까 평거동으로 가면 시세가 근데 얘가 연식이 더 좋기 때문에 네. 점수를 좀 더 줘야 돼. 네. 근데 그렇지만 이 친구가 지금 매물이 4억 8천, 4억 5천 뭐 이렇거든요. 네. 4억 한 8천 잡아면 될 것 4억 같아요. 5천까지는 지금 무난하고 네. 여기도 지금 제가 봤을 때 1억이 차이 나요. 네. 1억이 차이 나는데 아무리 거제 점수를 좀 뺀다고 하더라도 차이가 연식이 좀 있다는 조금 거죠. 더 됐다고 해서 조금 더 빼고 해도 충분히 그 폭은 있다고 봐져요. 네. 여기도 전세가율도 생각보다 높은 편이라서 지금 아까 진주 같은 경우는 얘는 벌써 4억 5천에 전세를 만약에 하려면 3억 초반 되는 거죠. 3억 천 정도. 네. 그러면은 이게 투자 금액이 1억 7천까지도 그렇죠. 멀어지거든요. 1억 최소 1억 5천은 감안해야 하는 거죠. 네네. 근데 사실 여기는 거의 반값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투자금 측면에서. 네. 한 7, 8천 정도 쓰면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진주라는 곳이 지금 오르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그렇죠. 저게 지금 완성 모습이 아니잖아요. 네네. 시세가 현재 한창 이제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아 보이고 네. 그리고 이제 좀 왼쪽도 하나 좀 더 비교해 보고 싶은데
순천 뭐 이런 곳들 또는 사실 순천을 여기도 교육의 도시거든요. 예. 진주랑 비교를 하면 여수 같은 경우는 딱 바닷길을 끼고 있고 그렇죠. 똑같죠. 또 거제 같은 느낌 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 여수에서 뭐 이런 신축 아파트들 엄청 지금 지고. 얼마 하냐라고 보면 지금 실거래가가 여기도 5억 5천원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거제 대장이 지금 5억이 안 되잖아요. 네. 여기도 좀 차이가 나죠. 네. 그리고 또 아래 보면 거기 아래 보면 포레나는 조금 더 나가는 것 같아요. 시세가. 요거? 아니요. 오른쪽으로 좀 더 아래로 보면. 이게 이게 네. 예, 이게 그나마 더 신축인 녀석이거든요. 네.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것도 거의 6억, 예, 뭐 네. 5억 8천. 여수하고도 지금 최소 못해도 1억 차이는 결론은 지금 난다는 얘기죠. 네. 그쵸. 여기도 옛날에는 다 미분양이었어. 맞아요. 다 미분양이었고 마피 3, 4천까지 갔던 애들이거든요. 네. 저기 상권이 완전 발달 안 됐을 때 저 네. 임장을 갔었거든요. 저도요. 네, 그때 갔었을 때 야 이게 그래도 완성되면 괜찮겠다. 그 옆에 이제 했는데 부영 아파트들 쫙 깔려 있고. 맞아요. 거길 꼭 가려면 부영 아파트 그 구도심 한번 탁 들렸다가 꼭 들어가야 하거든요. 자, 그래서 가격적으로 놓고 보면은 일단 한 1억 정도는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다. 이렇게 봐지고요. 그리고 포항 같은 곳들도 사실은 비교해 볼 수 있죠. 바닷가 있고 그리고 대기업 있고 제조업이고 그러죠. 여기도 좀 어려웠고. 네. 그리고 여기도 이제 뭐 포항 차이 같은 게 있는데 여기도 학교가 좀 애매하고 맞아요. 큰 길을 건너서 여기로 가야 이쪽으로 되고. 가야 하니까. 근데 그랬을 때 얘도 사실은 3억대였어요. 뭐 요렇게 놀았거든요. 네. 3억 5천 놀다가 얘가 이제 4억 넘다가 어라 하다가 이제 바로 이때부터 그냥 푹 떠서 지금 이제 거의 5억 5천 5억 9천. 뭐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매매도 볼까요?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 6억에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저층이 뭐 4억 5억 7천이니까 네. 좋은 거 사려면 거의 6억 줘야 6억 한다는 이상은 거. 줘야지. 근데 얘도 사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3억 5천 뭐 이 수준이었다. 야, 3억 근데 7천. 여기서 진짜 더 통하는 게 3억에서 4억 넘어가는 기간이 예를 들어 뭐 과거에도 더 길었겠지만 4억에서 6억 넘어가는 기간이 굉장히 짧네요. 네, 제가 봤을 때 한 6개월. 이거는 진짜 3억에서 4억 넘어가는 건 어렵지만 그리고 또 4억에서 5억에서 6억대로 넘어가는 게 한 6개월. 그러니까 1년 안에 2억이 움직인다라는 거거든요. 와, 이 부분 진짜 재밌는 포인트네요. 확실히. 뭐 그런 것보다도 다른 애들은 다 그렇게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움직였다라는 거고 거제가 꼭 그렇게 되라는 법은 없지만 그렇죠. 10개 중에 9개는 그렇게 움직였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 게 좀 필요하고요. 포항 이런 것들도 최근 1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어요. 무슨 호재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진주 편 올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호재 이야기를 많이 안 해줬다면서 댓글이 많이 달려있던데 네. 투자를 못하는 사람들이 호재를 봐요. 왜냐면 투자를 못하는 그 강사들이 호재 이야기만 주구장창 해왔어요. 맞아요. 왜냐면 10년 뒤에 지어질 거를 지금 이야기하면 그럴싸해 보이고 왠지 사야 될 것 같고 조사를 많이 한 것 같고 많이 아는 것 같잖아요. 네.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네.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저 항상 본질에 집중해야 하는데 네. 본질이 아니라 그 큰 외적인 거. 흐름을 봐야지. 큰 흐름. 우리 집 앞에 KTX 역이 생긴다고 해서 뭐가 좋아지죠? 시끄럽죠. 그 다음에 동네가 단절되죠. 그 철도 때문에. 맞아요. 장점은 1도 없어요. 수서처럼 지하로 파줬을 때 그때 그 의미가 있는 거지. 위에다가 하는 것들은 진짜 도시가 이렇게 분리되거든요. 어쨌든 호재는 호재일 뿐 그냥 플러스 알파 정도라고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정말로 거주했을 때 환경이 정말 좋은 환경이 되느냐. 택지개발지구 이런 것들은 정말 강력한 호재죠. 그렇죠. 쾌적성이 달라지니까. 재건축도 어떻게 보면 강력한 호재고 상품성이 좋아지니까. 자, 그리고 이제 미래에 있어서 어쨌든 가격은 좋아요. 한 1억 정도? 확실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다. 네. 그 다음에 이게 흐름이 어떻게 움직일까 앞으로 네. 이렇게 놓고 보면 일단 제가 미래 신문을 미리 발행해 볼게요. 네. 자, 거제 잃어버린 10년 거제에도 지금 아파트 6억짜리 아파트 등장했다.
뉴스 떨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어떤 애가 분양하죠? 여기 분양하면은 분양 가격이 아무래도 이것보다 훨씬 저렴할 거예요. 네. 뭐 고작도 1,000만 원 초반 수준으로 네. 잘해봤자 그렇게 할 텐데 그럼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네. 이게 지금 1,300만 원 이렇게 지금 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평당가가 이게 지금 4억 8천으로 하면은 1,500에 근접해요. 네. 근데 이걸 만약에 한 1,100 그것만 해도 굉장히 비싸게 분양한 거예요. 예. 근데 보나마나 경쟁률도 막 50대 1 네. 특정 A 그 뭐지 요거 타입. A 타입 같은 경우는 좀 더 높게 네. 그렇게 판사형에다가 이제 포베이고죠. 결과 나오면 그때부터는 거제 사람들도 관심을 좀 가지게 돼요. 네. 관심을 좀 가졌더니 선택할 수 있는 게 포레나를 봤더니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입주를 다 끝났어. 네. 왜냐면 그 1년 뒤에 발견하게 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2년 동안 전세에 묶여있기 때문에 물건이 하나도 없어. 실제 들어갈 물건이. 예. 그리고 가끔 나오는 물건이 택도 안 하니까 엄청 비싸게 나올 거거든요. 네. 야, 이걸 해야 되나? 이건 아닌 것 같아. 배제할 거예요. 네. 그리고 나면 요걸 보겠지. 이거를 못 샀기 때문에 네. 이거를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럼 이쪽 수요가 계속 몰리죠. 얘도 근데 물건이 잠겨. 네. 왜? 이게 아니 얘는 이제 분양권만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얘는 P가 이제 계속 올라가죠. 네. P가 그 선택지가 한번 남아 있어요. 그게 아니면 그분들의 선택지는 여기서 선택해야 되죠. 네. 여기는 선택지가 네. 많고 물건도 많이 나올 거예요. 네. 근데 계속 여기 눈이 갈 거거든요. 네. 근데 얘는 물건이 많지 않을 거예요.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리고 네. 실거래로 거래한 사람들 물건을 이제 앞으로 안 내놓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얘가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음. 근데 이게 올라가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가격을 사고는 쉽지만 못 사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렇죠.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네. 그럼 그 사람들 선택지는 장평 포레나로 가거나 이 아래쪽 신축으로 가거나 이 구축으로 가야 되는데 네. 이쪽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죠. 저기를 사고 싶어도 실제 살 수 있는 매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애매한 신축, 저 2군 입지로 가서 여기 신축을 사느니 차라리 진짜 실거주가 좀 탄탄한 네. 입지 좋은 곳 네, 그런 걸 네. 선택하는 거죠. 네, 결국은 여기 수월에 있는 이런 것들을 선택할 확률이 매우 높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훈풍 여기 다 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천안에 뭐 신불 땅이 오르고 나서 네. 구불 땅이 좀 올라가는 또는 천안에 구도심이 올라가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딱 그런 보면. 느낌으로 이제 시나리오가 그려질 확률이 매우 높고요. 여기 올라가면 나머지 이제 신축들 그 다음 순번으로 입지를 무시하고 네. 신축들이 훈풍을 탈 확률이 있고 그게 오르고 나면 그제서야 이제 구축 조금 구도심 입지 이제 무난한 것들 네. 그런 친구 오를 수 있는데 그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그까지 되려면 그건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어쨌든 미래지도로 보면 고현동 쪽 신축 쾌적성이 좋은 곳이 먼저 사람들이 관심 많이 갖다가 네네. 그거의 흐름이 시세 상승하면 실제 그 입지가 좋은 수월동과 양정동에 가고 그 다음으로는 그래도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네. 아래에 있는 신축 위반으로 간다는 지금 네. 얘기죠. 그리고 이제 거제에서 앞으로 크게 드라마틱하게 변화 사항이 별로 없어요. 요거 분양하고 나면 새롭게 분양할 것도 별로 없고 네. 불쏘시개 역할이 별로 없거든요. 네. 그 역할을 주공아파트 재건축이 해줄 것이다. 아. 왜냐하면 이 바꾸는 친구가 이유가 지금 날아가잖아요. 예. 이 친구 날아가면 이 친구는 요 친구의 2년 뒤의 모습을 또 상상하면서 금액을 측정하기 시작해. 왜냐면 요거는 지금 벌써 2022년인데 네. 우리가 다 완성이 되면 우리는 네. 2028년식이야. 그럼 얘가 지금 6억이면 우리는 그때쯤 되면 한 7, 8억이 돼 있겠지.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미래 비전을 막 제시하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계속 달라붙어요. 네. 그래서- 입지도 비슷한데 연식도 신축이고. 그래서 저 고현 주공도 마찬가지고 옆에 장평 주공도 마찬가지고 주공 아파트들이 몇 개 있기 때문에 네. 그 친구들이 꾸준하게 얘들 진행하려면 10년 넘게 남았거든요. 네. 불쏘시개 역할을 해줄 것이다. 그래서 거제 미래에 있어서 가장 큰 리스크는 뭐냐면 사실 지금보다 거제 이 일자리의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 있을까라고 보면 더 어려워지기는 힘들다고 봐요. 최근에 수주를 많이 받아서 그냥 뭐 고만고만할 수는 있겠죠. 네. 근데 그건 큰 리스크가 아니거든요. 네. 그거보다 큰 리스크는 뭐냐면 너무 많은 분양을 하는 게 리스크예요. 공급을 너무 많이 네. 넣어주는 게. 네. 그래서 공급을 많이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첫 번째는 재개발, 네. 재건축, 그 다음에 택지개발 지구를 지정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 재개발 할 게 없어. 네.
재건축은 몇 개가 안 돼. 네. 그리고 또 기간이 많이 입지가 남았고. 또 괜찮아서 여기는 선호도가 높아. 네. 문제가 없어요. 택지 개발 지구로 지을 게 없어. 네. 지금 아직도 거제 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네. 그걸 택지 개발 지구로 돌파하려고 하는 바보들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큰 공급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공급까지 없으면 거의 리스크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네요. 네,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좀 더 많은 변화가 생기려면 미분양이 좀 더 소화되면 참 좋겠다. 근데 그거는 저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당연히 해결해 줄 겁니다. 당연히 해결돼요. 시세가 올라가면 상관관계를 가지고 반비례 관계로 미분양이 줄어들어. 이게 오르는데 신축 미분양을 저렴하게 원가에 살 수 있다. 그러면 그걸 선택하는 수요가 꼭 있어요. 나름 매력적이니까요. 거제도는 일단은 이 사이클에 있어서 얼마나 빨리 움직일 수 있느냐. 네. 이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미분양이 적재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빠르게 가긴 힘들다. 아, 생각보다는. 네. 네, 그렇지만 그 대장 아파트들은 그래도 나 홀로 혼자 오름세를 계속 이어갈 것이다. 아, 지역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더디게 갈 수 있지만 확실히 대장급 되는 것들은 시세가 쭉쭉 치고 나갈 수 있다. 네, 네. 이게 고개 포인트라고 볼게요. 치고 나가면 덩달아 아까 이전 대장 아파트들도 또 조금씩 금방 따라가거든요. 확실히. 고개 따라가고 나면 간격이 또 벌어질 거예요. 네. 어느 정도 벌어져야 돼. 네. 벌어지고 나야 그 밑으로 흐름이 가거든요. 아, 그 순차적으로 2군, 3군으로 네, 네. 쭉 흐름이 간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 분양 가고 아일랜드 가고 지금 대장 거제자에 가고 그 다음 낙수효과 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텀이 있을 것이다. 낙수 그 텀. 네. 텀이 확실히 있어야 돼. 그래서 와 저걸 내가 왜 못 샀을까? 땅을 치고 후회할 정도의 금액 올라가줘야 되거든요. 아, 그걸 이제 인정하는 순간.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대전 같은 경우도 둔산동을 가면 둔산에 있는 대장 아파트가 크로바부터 시작해서 탁 올라가고 그렇죠. 바로 옆에 있는 목련이 딱 올라가고 네. 그러고 나서 저 위에 샘물이하고 가야 되는데 흐름이 한참 안 와. 그렇죠. 한참 안 갔죠. 안 오죠. 당연히 안 오죠. 그거 말고도 다른 신축들이 옆에 있으니까 네. 그것들도 다 키 맞추기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그런 텀들이 많이 존재한다. 그래서 택도 아니게 2군 입지에 구축 이상한 걸 사는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리고 오르더라도 10% 20% 고작 오른다. 네. 뭐 2억짜리가 고작 올라도 2천 4천 오른다는 소리거든요. 네. 그것도 저 뒤에. 한참 뒤에. 그래서 그걸 사면 바보다. 그래서 시나리오까지 조금 정리를 해드린 것 같아요. 야, 뭐 신문 제가 봤을 때 한 10장 정도 나온 지금 시나리오고요. 분양 예정이었어요. 네. 2월 달에 사실은. 근데 일부러 연기하는 거지. 이 녀석이 까였죠, 한번. 고분양가로. 고분양가로? 네, 거제시청이 한번 까여가지고 지금 한 3월 달에 지금 예정이 돼 있긴 해요. 네. 내 생각에는 좀 더 미룰 것 같아. 왜냐하면 지금 흐름이 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몇 개월만 이렇게 늦춰도 이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분양가 책정하는 게. 지금 그렇죠. 그런 곳이 전국에 엄청 많아요. 왜냐면 또 이 앞에 있는 단지가 2020년이죠. 네.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분양가 상한제 말고 그 분양 가격을 너무 저렴하게 하지 마라. 시세 대비 한 80%, 85% 하라. 거의 90%까지 하라. 네. 지금 그 정책들이 최근에 바뀌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 때문이라도 일부러 좀 계속 늦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친구가 요즘 시세가 얼마 합니까? 4억 7천 하네요. 그럼 거기서 90% 때리면은 그럼 4억이 하면 되겠네요. 그럼 평당 그러면 1,300 넘게 하면 되겠네.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뭐 어떻게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전사 입장에서는 좀 최대한 늦게 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뭐 그 외에 저희가 뭐 거제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주면 좋을 법한 것들이 좀 있을까요? 사실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그냥 찾아보면 돼요. 요것들은 고양. 네. 뭐 단계가 다 나오니까 그래서 뭐 클릭해보면 다 나오죠. 기본적인 조사는 거의 다 나와. 네. 뭐 평균 대지 지분 이런 것들보다 현재 상태가 어디까지 왔느냐. 진행 상태가. 네. 지금 이제 시공사 선정까지 왔고 네. 이 말은 이미 구역이 다 지정이 되어서 조합 조합 설립되고 그 다음 단계까지 이제 왔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앞으로 사업 시행인가를 위해 달려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면 되고 좋지. 자, 그렇지.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거제를
현재 그리고 과거 그다음에 현재의 적정 평가 그리고 앞으로 미래까지 전반적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요. 혹시라도 또 그 외에 뭐 궁금한 지역들이 있다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네. 저희가 다 콕콕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방송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나.